이번 이순환 때는 좀 다른 때와 달리 더 문제풀이에 좀 더 집중 많이 하려고 해요. 현재 계획으로는 삼순환 때는 사례 연습 안 보고 판례 규제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제가 출제했던 삼순환 문제하고 새로 출제한 문제 그다음에 핸드북 이렇게 보고 정리할 생각이라 아마 사례 문제를 제대로 보는 거는 이제 이번 순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해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작년 삼순환 때 좀 너무 올해 삼순환 때 너무 빨리 시간이 좀 촉박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문제풀이에 좀 집중을 할 건데 여러분에게 좀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딱 하나예요. 열심히 하시고 계실 텐데 모든 사례 문제 대부분은 행정소송으로 귀결되거든요. 우리 행정법 문제는 결국 행정소송으로 다 귀결돼요. 그래서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발 좀 부디 뭐 할 줄 알죠? 제발 부디 행정소송법 좀 외워달라라는 거. 다른 거 외워달라고 말 안 하잖아요. 제발 행정소송법 몇 개 되지도 않는 46개밖에 안 되는 진짜 몇 개 안 되잖아요. 46개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 마음 먹으면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 한 3시간이면은 외울 수도 있어요. 3시간? 2시간 정도 외울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뭐 누가 회초리 들고 여러분 안 외워 그러면 무조건 외울 거 아니에요. 누가 안 들어서 그렇지. 제가 들어드릴까요? 신체 포기 학습만 갖고 오면 제가 마음껏 때리면서 여튼 지금이라도 행정소송법은 꼭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의미들이 여러 가지 행정법 모든 내용하고 결부돼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한 단계 실력이 업그레이드 될 때니까 일단은 행정소송법은 또 암기하시길 바라고 제가 혹시라도 뭐 인강생 분들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파일로 올리겠지만 실강생 분들은 혹시 이제 이순환 때 받으신 분들 말고요. 이순환 때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조금 핸드북 이렇게 더 갖고 왔으니까 지금 없는 분들만 되게 몇 개 없거든요. 이따 조교한테 받으셔가지고 핸드북 하나씩 받으셔서 핸드북도 아니고 저 포켓북이에요. 포켓북 요만한 거. 그래서 행정소송법 암기할 수 있도록 그거랑 제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그 베리타스 홈페이지 가면은 홈페이지 말고 베리타스 유튜브인가? 유튜브 채널이지. 홈페이지 말고요. 제 카페하고 베리타스 유튜브 채널에 가면 제가 옛날에 행정소송법 낭독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다시 업로드 해놨거든요. 조문하고 같이 나오니까 그것도 보시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대 단점은 졸린다는 거. 매우 졸리니까 만약에 졸리는 게 싫으시면 또 어떤 분이 뭐 최근에 제 카페에다가 그 기계음이라고 성음이 하여튼 기계음으로 행정소송법 낭독한 게 있어요. 그런 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글씨 쳐놓으면은 읽어주나 봐요. 그런 어플이 그런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또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카페에 가면 제 목소리가 아니고 여성분 목소리 같던데 여성분 목소리 이렇게 좀 빠르게 녹음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 그러면 그런 거라도 좀 들으셔가지고 제 부디 이제 이맘때쯤에 행정소송법은 꼭 암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해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 개념들 꼭 암기하고 이제 암기를 해야죠. 일순환 때 이해 많이 했으면 이제 슬슬 암기를 시작해야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들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문제 찾아볼 수 있는 연습하고 해서 실력이 또 한두 단계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사례 문제를 받아봤을 때 이게 참 난감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평소에 모의고사는 1시간 정도 풀지만 실제 시험장은 2시간을 보죠. 100점짜리로. 그래서 큰 문제 2개, 작은 거 하나 또는 뭐 가장 큰 거, 중간 큰 거, 아주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이제 뭐 532로 낼 수도 있고 뭐 433으로 낼 수도 있고 442로 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제 3문제 정도가 크게 나오고 그 안에 작은 문제가 몇 개씩 붙어서 나오죠. 거의 뭐 추세는 뭐 1문에 한 3개, 2문에 한 2개나 3개, 뭐 3문에 한 2개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내는 것 같죠. 자, 일단 우리가 가장 낯선 거는 여러분 평소에 학원에서 훈련하는 게 보통 1시간인데 기껏해야 실제는 2시간 시험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2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거 상당히 연습 많이 해야 되고 특히 2시간 안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쓰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빨라야죠. 글씨 빨리 쓰는 연습.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시간 시험 보는 거, 2시간 시험 보는 거 적응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사람들 안 하는 2시간 모의고사를 여러분께 수요일마다 매주 하도록 되어 있죠. 아시나요? 네, 강의기서 봤어요? 강의기서 보면 아주 심플해요. 월, 수, 금 시험 보는데 수요일은 2시간이에요. 죽을 거예요, 아마. 팔 아파서. 경험해 보세요. 지옥은 일찍 경험하는 게 좋아요. 삼순환 때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삼순환 때는 그 이론 다시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서 매일 모여서 1시간씩 보기도 바쁘니까 이순환 때 우리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월, 수, 금 시험 보는데 월금은 1시간, 수요일은 2시간이죠. 꼭 확인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2시간 볼 때는 이제 2시간 내내 시험 보고 20분 쉬고 이제 좀 들어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2시간 모의고사 써보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1시간 모의고사는 여러분 개인적인 일 있으면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2시간 모의고사는 꼭 쳐보세요. 왜냐면 훈련이, 이게 내가 2시간 안에 과연 이걸 다 쓸 수 있는가, 테스트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대부분 처음 시작하면은 한 2시간 모의고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1문 정도 끝나고 2문의 중반쯤 하다가 한 5분 남아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3문은 손도 못 대고. 그래서 그걸 경험해보면, 저 양반이 그래서 강론 가면 맨날 강론하는 얘기가 강론은 결론만 기억해라, 결론만 외워라, 그냥 쟁점이 뭐고 결론만 쓰는 것만, 그것만 해도 좋은 거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죠. 보통 3문이 강론이 나오는데, 강론은 거의 문제 하나 남았는데 5분도 안 남아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여러분이 극한에 올리면 굉장히 다양한 이제 시험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5분 남았어요. 한 문제가 통으로 비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5분 남았는데 한 문제가 통으로 비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고민할 이제 맞닥뜨려 보는 거죠. 목차만 쓰고 나올 거예요? 아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고 나올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 5분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쓰고 나올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시간이 짧게 남았을 때는 줄글로 풀어가지고 빨리 결론 쓰고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결론 이런 식으로 결론 끝난다. 또는 뭐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판례를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끝내고 나오니까 짧은 시간에는 짧은 시간만큼 완성시켜서 나오는 거죠. 가끔 가다가 이제 학교에서 채점하거나 할 때 보면은 시간이 한 5분 남은 것 같아요. 느낌상. 마지막 문제 가면은 목차만 있어요. 목차도 세밀하지도 않고 뭐 노마 제일 쓰고 뭐 해가 노마 제일 뭐 문제 정리 누가 쓰라겠나 있고 뭐 목차도 그냥 대충 자기만 알아보는 목차를 써놓고 나오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딱 뭐 느낌이 오죠. 이거 시간이 부족하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했구나. 예. 정성은 가득한 정성은 참 와닿는데 목차만 쓰고 나면 점수가 없어요. 채점해주고 싶어도 점수가 없어요. 목차에 점수 배정하라. 목차에다가 점수 주라라 말 없거든요. 점수는 항상 뭐 서론, 결론, 뭐 등단의 중간중간 쟁점. 그래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때는 그냥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뭐 판례를 이렇게 보고 있다 하면 결국은 뭐 서론하고 결론을 쓴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점수 가져간다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2시간 모의사를 보는 거는 여러분이 2시간 동안 문제를 보고 시간 안에 배분 잘 하는 거. 이걸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분배할 것인가, 그것도 훈련을 해보고, 그리고 하다 지칠 거예요. 결국 시간이 부족할 때 어떻게 마지막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나름대로 마무리하고 나올 것인가. 그게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요일날 매일 2시간, 수요일날은 2시간 모의사를 보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혹시 개인적인 일이 있어도 2시간 모의사는 꼭 보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문제 얘기로 좀 들어가면 결국 저는 그런 걸 느껴요. 학생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학생분들 입장에서 이러이런 걸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채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좀 다르다라는 걸 요즘 더 많이 느껴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끝나면 복기를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복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정보를 나누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거 되게 건방진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건방진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인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잘 모르는 사람들 10명이 모여서 한 9명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집단 지성을 이루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 사람 어차피 채점하는 사람 다른 계열이 채점하는 분들은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채점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는 여러분이 9명, 10명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집단 지성과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좀 잘 전달이 되나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써놨고 열심히 서로 토론하고 이거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채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채점하는 분들, 그러니까 교수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들 사이에서도 어떤 중론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교수가 바라보는 그런 문제, 바라보는 관점하고 일반적인 교수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채점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게 법학전문대학원이 들어오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이제 그 6월, 8월, 10월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같은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졸업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6월, 8월, 10월에 모의고사를 보면은 어떤 모범답안이 나와요. 모범답안. 그러니까 출제한 사람이 모범답안 비슷한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뿌려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채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제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이른바 고대학파 또는 이른바 독일학파에서 출제를 했는데 프랑스 학파 또는 서울대 학파에 친숙하게 답안을 쓰면 뭐 꽈락이 나오고 뭐 심지어 뭐 고대 교수가 올해 시험 치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니까. 그리고 반대로 뭐 서울대 학파 또는 프랑스 학파에서 출제를 했는데 고대 쪽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답안 쓰면 또 꽈락 나오고 이건 교수가 더 꽈락 맞을 거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채점의 기준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떤 시험 문제를 치면은 특히 그에 대한 기준이 보통 정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채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재량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채점 기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공개가 되니까 이제 오는데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깊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분들이 이 정도 쓰면 되겠지, 또 이런 거 쓰면 되겠지 하는 것보다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학생분들이 여러분들끼리 말할 때는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틀린 거 아니야? 그것까지 다 맞는 거로 쳐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되게 많다고. 여러분들이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틀릴 거야. 이미 중론이 그렇게 퍼져 있어요. 여론이. 야, 이 문제 이렇게 보면 틀린데 이 문제 이렇게 쓰면 틀린데 누가 말했는지 몰라요. 그냥 이미 틀린 데가 퍼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채점할 때는 그런 최종 기준표 보면 혹시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서 풀면은 이것도 맞는 걸로 이것도 점수를 줘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접근하고 할 때 정확하게 모범 답안이 어떤 건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푸는 것도 불가능하고 근데 다행인 거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의외로 좋은 점수가 맞을 수도 있고 왜냐면 학원 시스템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학원 시스템은 어차피 채점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모범 답안 안에서만 채점하지만 실제로 시험을 보면 모범 답안에 벗어난 답안들도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채점 기준표 다 나와 있다고요. 나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견해를 취했을 때 이렇게 쭉 가는데 만약에 다른 견해를 취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거를 점수를 주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부담으로 보면은 부담의 독립적 성향을 쭉 해가지고 이렇게 풀고 만약에 부담으로 하면 이렇게 풀고 이렇게 답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보통 채점 기준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일단 최대한 모범 답안에 가깝게 쓰려고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쭉 쓰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학원에서는 점수를 못 받을 수 있죠. 실제 시험 장면 잘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쓴 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그런 오만함도 버려야 되는 거. 이게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학생,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인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오만해져요. 학생들도 오만해지고 굉장히 오만해져 건방져져가지고 이게 맞고 저게 틀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 굉장히 안 좋은 태도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했다고? 한 10년 했어요? 아니잖아요. 기껏 책 모았어요? 한 두세 권 봤어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채점하는 분들은 20년, 30년 공부한 분들이고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20년 넘게 20년이 뭐야? 더 공부했고 저만 하도 책을 300권 넘게 봤어요. 논문은 3,000개 넘게 봤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의 레벨이 같을 수가 없지, 이거는. 여러분도 저 정도 공부하면 똑같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끔 오만해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저한테 오만한 건 괜찮은데 답안지에 오만해져. 답안지에. 답안지가 굉장히 건방진 답안들이 있어요. 이건 틀렸다. 이건 옳지 않다. 큰일 날 소리예요. 옳지 않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꽈랑 답안이지. 우리 법학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다고 써야지. 이거는 이러니까 틀렸다. 옳지 않다. 뭐 타당한 그런 답안이 굉장히 좋지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답안이 오만해져요.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겸손하면서도 굉장히 용기 있게 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 겸손하지만 용기 있게.